올해는 가족들끼리도 모여 앉지도 못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을 지내야 될 모양입니다. 정말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참 뒤숭숭하기가 끝갈 때를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날들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옛 고사, 중국의 고사 하나를 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고사인데요. 음미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요임금 때지요. 요임금이 이제 나 이제 나이 들고 더 이상 나라 다스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임자를 물색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마음에 차지를 않아서 사람을 찾는데 유명한 은사가 한 사람이 있었죠. 허유라고 하는 재주 많고 덕 높기로 유명한 은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유를 찾아가서 요임금이 제안을 합니다. 이 황위를 좀 넘겨받아 주시오. 허유가 펄쩍 뛰고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서는 임금이 또 쫓아오기 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임금이 한참 있다 또 쫓아갔습니다. 요임금이 다시 청합니다. 그러면 요 북쪽에 있는 9개 주를 다스리는 여기를 좀 지켜주는 장이라도 맡아주시면 좋겠소. 허유가 아이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거절을 하고 영수라고 하는 한 내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고 귀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소부라고 하는 이제 이 촐로가 한 사람이 소를 물을 먹이러 왔다가 아니 왜 그렇게 귀를 열심히 닦고 계신 겁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유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부가 자기 소를 얼른 끌고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야야 이렇게 더러운 물을 너에게 먹일 수가 없다. 참 극단적인 상황이지요. 이 연결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옛 선비들이 가졌던 연결함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고사인데 요즘 우리의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거를 듣다가 보면 내 귀가 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거 뭐 하루 종일 귀를 닦고 있어야 되겠으니 귀가 남아나지 못할 것 같은 지경입니다. 정말 이 나라 5천만의 삶을 이끈다고 하는 이 나라의 살림꾼들, 그들의 머릿속에서 출발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말이라는 건 혓바닥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들의 머리와 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언어들, 이것이 도대체 말이냐, 이게 무슨 막걸리냐, 누구 말 맞다나. 옛날에 우리 조상 말이냐 절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참 말 같지 않은 말들,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쏟아진 말들을 조금은 좀 쭉 정리를 해서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 그거 다 들은 얘기인데 그걸 뭘 또 다시 정리를 해, 다시 듣기도 싫어,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리딩 그룹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기들 양심을 건 발언, 이런 얘기니까 이들이 앞으로 끌어갈 이 나라의 살림,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언어들이니만큼 우리는 이 말들을 짚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부터가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2만 원씩 전 국민의 통신비를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정성이자 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작은 정성이자 위로라. 그래서 저는 무슨 대통령이 양산에 있는 개인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여기다 무슨 지원금이나 성금이라도 넣으셨나,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뭐 주머니를 털었나, 이런 착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 가서 무슨 삽질해서 돈 벌어 왔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지금 저 국민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작은 정성과 위로라는 것은 시중에서 부의금 낼 때나 무슨 부조금 낼 때 촌지라고 쓰는 뜻이지요. 지금 정부가 국민들에게 촌지 줍니까? 그거 자기들 돈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이 나라가 자기 자신의 거다. 이 나라 금고가 자기 자신의 거라고 생각합니까?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론 한 장 쓰는 것을 재정은 부들부들 떨면서 써야 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할 것이거니와 그거를 촌지 쓰듯이 국민들에게 쓴다고요? 국민들이 촌지 받는 대상입니까? 말 하나를 이렇게 쓰는 것이 그 의식 구조를 반영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황희라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죠.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황제병역 시비를 놓고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쉴드 치려고 커버해준다는 얘기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려고 하다가 내놓은 말인데 그 공익 제보자 이 사람을 갖다 철부지라고 하고 그가 공익 제보한 내용을 불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 사람들, 보호하자고 나섰던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아니었나요? 이 사람의 제보가 지금 형사적 절차를 거쳐서 그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보자를 철부지라고 낙인 찍고 그리고 그가 제보한 걸 불장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단독범이요? 범죄자라고 이미 확정을 하고 들어갑니까?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잠깐 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 그들이 얼마나 강한 보호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전부 단독 범의 행위를 넘어선다. 그 뒤에 배후까지 있는 공범 조직이 있는 범죄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이 양반 지금 엄청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기초적인 법률 상식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김종민이라고 하는 참 지난 국회에서도 참 무슨 최순실 씨가 몇 조 원의 재산을 쌓고 얼마를 해먹었다는 등 이 막말의 대표 선수격으로 지목이 되었던 그 사람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신원식 의원이 이 제보 내용의 증거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인데 그가 한 것이 가짜 뉴스다. 도대체 가짜 뉴스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진짜 뉴스를 가짜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는 거. 이런 간단한 언어의 질서도 알질 못합니까? 이 사람은. 하물며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따구 얘기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최소한의 인격적 이의도 갖추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른 의원, 참 건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나서는 사람이죠. 패거리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팔짱 걷고 제일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런 말을 했네요.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 거꾸로 그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 참 알아듣기 힘든 얘기네요. 장관 부부는 대한민국 법 앞에서 별개의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인격체입니까? 그러한 개인입니까? 개인적 사정으로 민원의 당사자가 됐을 때에는
장관이고 뭐고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 그것도 모릅니까? 장관씩이나 된 사람이 아들 휴가 때문에 전화 좀 했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장관이 그렇게 했으면 오죽했겠느냐.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심각했으면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장관의 자녀는 당연하게도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건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법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합니다. 사법을 감시하고, 이 나라에 어떻게 법 앞에 평등한 법치의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장경태 의원이라는 사람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의 군대에 자식을 보낸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기에 군에 복무하면서 애로사항을 가진 장병이 한둘이고 그들에겐 부모가 없습니까? 그 부모들은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 부모들이 전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군에다 전화하고 부탁하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군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딘지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요? 대한민국 군에 장병을 보낸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지 않고 군 규율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하지 않을 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권력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 어째서 청탁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어째서 특혜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우상호, 우리 이 이름들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제 입장입니다만.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다.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카투사는 가면 어차피 다 놀고 먹는 데인데, 그거 뭐 휴가 남아서 놀고 먹거나 부대에 있으면서 놀고 먹거나 그건 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대수냐? 이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이런 식으로 모욕해도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편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되겠네요. 카투사 왜 부대에 있습니까? 재택근무 시키지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군대 생활을 했나요?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 이러면 이게 청탁인가 민원인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않나. 정청래라는 사람, 저는 이 양반 국회의원 하는 내내 계속 구설에 오르고 한 양반인데, 이 양반의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왜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이걸 본인은 위트라고 생각하고 농담이라고 얘기하고 비꼰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거하고, 우리 아들 병원 가 좀 이거 규칙에 뭐 맞건 안 맞건 좀 연장해주고 좀 봐줘, 이 얘기하는 거고 같다, 그 얘기입니까? 이 양반들의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정도입니까? 군에서 탈령이라는 것, 단지 몇 분이라도 군 명령 체계를 위반해서, 그 규칙을 위반해서 영지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그거는 국방의 의무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그러한 범죄라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이따구 얘기들 하시려면 대한민국 군대 다 해산을 하고 재택근무 시키세요. 전쟁 났다면 그때나 불러드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해서 총검술 연습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그래요. 마침내 어떤 얘기까지들 나왔느냐. 하루하루 참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인데요. 전화, 메일, 카카오톡으로도 군 휴가 연장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이제는
풀어주다 휴가 외출 외박 부모가 다 카카오톡으로 부대장에게 연락하시고 이러면 다 됩니다. 세계에 이런 군대도 있습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군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의식 한 번을 가져보지 못합니까? 드디어 터졌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얘기 듣는 순간. 오늘 밥을 먹는 내내 이게 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울분을 어떻게 소화할 길이 없네요. 이거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무슨 여당의 원내 대변인의 그 말일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거? 제정신가지?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시겠습니다. 정말 군대 갈 수 없는 거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보내서 갖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이 미국인데도 자원해서 입대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많아요. 아파도 군대에서 끝까지 병역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북쪽에서 넘어 목함질에 다리가 잘리고도 끝까지 군대 생활을 한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뿐입니까? 자기 목숨을 통째로 나라에다 바친 이 나라의 피 끓는 젊은이들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안중근 사단이네요.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도 하지 않을 이야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선 유감이라고 또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리가 빚어지니까 만난 이른바 정치인들 하는 유감이라는 뜻이 뭡니까? 유감이 사과입니까? 유감은 사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비는 말이 아닙니다. 국어 표준사전에 뭐라고 나 유감.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 이게 유감입니다.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서 못마땅하고 섭섭하답니다. 지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유감이라는 말 국민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 참 입이 10개라도 사실 자기들이 얘기했던 토착 외구 타령 뭐 이런 데서 할 말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군을 사유화한 세력이 옛날에는 쿠데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국회에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정말로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 그런 국회의 자기 동료들, 전직 삼성 장군 이런 국회 동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공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 사건이 커지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집권 세력에게 중대한 사건이 생길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말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그래요. 대한민국에 5.16이라는 쿠데타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그것을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에서. 그 덕분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당의 원내 총무까지 지냈었고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모든 거 과거 역사 부인하겠으면 자기부터 물러나세요. 그 역사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부터. 저는 연좌제에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연좌제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연좌제 싫어해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려면 자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앞에서 얘기했던 서른이 또 한마디 했네요.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 씌우게 하려는 거다. 아니 참 무슨 이것도 말입니까? 양심을 다 걸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양반이 한 말과 달리 이 사실이 정말로 범죄로 입증이 되고 나면
이 양반이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도 신뢰하면 안 되네요. 여기다 양심 다 걸었으니까. 게다가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 씌운다. 여기서는 두 가지는 명백히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이 무엇이라는 것이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덮어 씌운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덮어 씌운다는 것인지, 이것은 명백히 해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권력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권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어디다 뭘 뒤집어 씌웁니까? 윤건영 의원, 참 대통령 최측근에서 열심히 보필을 하던 양반이 국회로 또 와서 이런 말을 했네요.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고 가지고 국정상황실을 이끌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야 할까요? 동사무소에도 함부로 청탁형 전화하면 당연히 안 되거니와 국방부 민원실에도 전화할 수도 있고 청탁이 아닌 것도 있고 청탁인 것도 있지요.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하는 건 전부 청탁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실 판단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고를 갔습니까? 왜? 동사무소는 격이 낮은 데니까 거기다가는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전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국방부도 그거하고 행정기관이 다를 거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고, 군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아무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극화, 다기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관에만 집중하는 그런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군입니다. 군은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유지시켜야 되고, 그들이 있을 때에 5천만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국방, 안보. 그것 이외에는 좌고 우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오로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서도 이 국방,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세력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국방부고 그것이 군 아닙니까? 그 규율과 동사무소의 규율, 이것이 얼만큼 같고 얼만큼 달라야 하는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정 상황을 이끌고 국회의 의원으로서 입법을 한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불쌍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널 24K에서 정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참 측은하다.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고 이런 내용 보면 아이고 이걸 뭐 따질 가치도 없고 되씹을 가치가 있느냐. 오직 측은하다. 오죽하면 저럴까.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 강박밖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이니까요. 참 이들 모두의 말 한마디로 느낌을 표현한다면 참으로 너절하다. 이렇게 너절할 수가 있는가. 당신들이 어째서 이 나라의 살림꾼이고 리더여야 하는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이룩하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순리에 따라 흘러야 되고 그것은 인격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의 흐름 속에, 말의 흐름 속에 질서가 깨지고 인격이 사라질 경우에 그 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의 장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라는 것은 정의의 부서라는 명칭을 가진 곳입니다. Department of Justice. 정의의 부서죠. 미국에선 그렇죠. 사회의 말의 흐름에 질서를 지키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말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국회 또한 다르지 않고 법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대한민국의 법원에 상식과 인격에 의한 언어가 흐르지 않고 있다. 흐르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썩어버렸거나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한마디만 그냥 충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조에 청백리들이 많았죠. 그 청백리들이 오늘에 등장했다고 치고 그 청백리의 아들이 귀하와 같은 병역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됐다고 치십시다. 무지하게 아팠다고 뭐 치십시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와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언어를 그야말로 청렴과 추상 같은 이런 언어를 지금도 내려놓고 있지 않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청백리와 조선시대 청백리와 격이 같아야 하고 사고의 수준이 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귀하같이 하셨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왜 이러는지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정당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속내를 좀 짐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계급장 떼고 수사받으면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다. 뭐 할 말 당연히 한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 이들이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구나. 뭐죠? 계급장 떼기 싫다는 거죠. 그 자리 내려놓기 싫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우리 팀의 이 벽이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그것은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 뭡니까? 경우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결사항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겠습니까? 구약성서의 잠언에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살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금방 자세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혀를 잘못 놀리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정부를 향해서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국익을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양심상 혀를 잘못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